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자칫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음식이 어쩌면 우리의 근육과 혈관, 그리고 내장 기관을 소리 없이 병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12위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위. 열대 과일. 먼저 12위는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잘 익은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특성이 있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해지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당뇨병은 물론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죠.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바로 드시면 혈당이 치솟아 피로감, 졸림,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하지만 과일을 아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나 베리류, 키위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고 식후에 디저트로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훨씬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어떻게 먹고 어떤 종류를 고르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식품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9위. 명란이나 알 종류. 이어서 9위는 밥반찬으로 즐겨 드시는 명태알이나 다른 알 종류입니다. 이 음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염분입니다. 명란젓이나 다른 생선 알 종류는 100g당 약 5-6g의 엄청난 양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으며 단 한 조각만으로도 약 2g 정도의 염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위험이 있는 시니어 세대에게 이 수치는 그야말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나 발색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발암 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매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 알류에는 퓨린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통풍이나 요산결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관절과 신장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자주 드시는 습관은 분명 수명을 줄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능하면 주 2회 이하로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위. 마가린. 이어지는 8위는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는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이 우리의 수명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랜스 지방산 때문입니다. 이 인공적인 기름은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줄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키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 지방 섭취량을 가능한 한 제로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마가린이 스낵, 제과, 제빵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마가린은 칼로리는 높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는 거의 없어 고칼로리 저영양 상태를 만들기 쉽습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불리한 조합이죠. 해결책으로는 마가린 사용을 줄이고 버터를 소량 사용하거나 올리브유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올레산이 풍부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빵 섭취 자체를 줄이고 한식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리하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마가린을 계속 드신다면 우리의 건강 수명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식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7위. 샐러드류. 계속해서 7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식탁에 너무도 자주 오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식재로 바로 샐러드류입니다. 샐러드류의 주성분은 리놀레산이라는 지방산인데요.
이 성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벽이 손상되고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되죠. 특히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예식이나 반찬, 스낵류 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샐러드류를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권장량의 2, 3배를 훌쩍 넘겨 섭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과도한 리놀레산은 근육 회복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샐러드류는 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 사용하면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체내에서 과산화 지질이 되어 세포와 혈관을 녹슬게 하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 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갉아먹는 조롱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선책으로는 샐러드유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올리브유, 들기름, 아마씨유처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보다는 찌기, 삶기, 굽기 같은 조리법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식습관 변화가 우리의 혈관과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기, 설탕 다음은 유기입니다. 역시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조미료, 바로 설탕입니다. 음식이나 과자, 음료 등 어디에나 들어가는 설탕은 사실 시니어 세대의 건강 수명을 줄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조롱한 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애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 당뇨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당화 현상입니다. 체내의 과잉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노화 물질을 생성하고 이 물질이 우리의 근육, 혈관, 내장 기관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피부 처짐, 골다공증, 심지어 치매 등 노화와 직결되는 문제들의 이면에는 설탕의 과도한 섭취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설탕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단맛에 익숙해지면 더 많은 당분을 찾게 되어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식욕은 줄어드는 반면 단 음식을 찾는 경향이 늘어 자신도 모르게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설탕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줄인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커피나 차는 무가당으로 즐기시고 단맛이 필요할 때는 꿀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판 과자나 가당 음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만으로도 설탕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설탕의 과잉 섭취는 노화를 앞당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단 음식을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니어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큰 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5위, 단맛 나는 제과빵 이어 5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더욱 주의해야 할 음식, 바로 단맛 나는 제과빵입니다. 제과빵의 가장 큰 문제는 설탕과 지방의 치명적인 조합에 있습니다. 크림빵, 멜론빵, 데니시 같은 제품들은 정제된 밀가루에 엄청난 양의 설탕과 질 낮은 기름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이는 결국 당뇨병이나 동맥경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이런 제과빵에는 주로 샐러드유나 마가린처럼 질이 좋지 않은 기름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기름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켜 심장질환이나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즉, 단맛 나는 제과빵을 자주 드시는 습관은 당과 지방의 과다 섭취라는 이중 타격을 동시에 안겨주는 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과빵의 낮은 영양가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배는 불러도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나 내장 기관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전반적인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도 빵이 너무 먹고 싶으시다면 현미빵이나 통밀빵을 선택하시고
속재료로는 계란, 견과류, 치즈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것을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한 제과빵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4위. 컵라면. 계속해서 4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이 라니어 등장하니 더욱 집중해주세요. 4위는 바로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염분의 양입니다. 컵라면 한 개에는 대략 5-6g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염분 섭취량에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즉, 컵라면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염분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 이는 고혈압은 물론 뇌경색,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더불어 컵라면의 국물과 재료에는 방부제나 화학 조미료가 많이 사용되며 장기간 섭취하면 내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시니어 세대에게는 건강 이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맛있는 컵라면이지만 매일 습관처럼 드시게 되면 우리의 수명을 크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셔도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 위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컵라면 섭취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3위. 편의점 도시락. 이제 드디어 최악의 3가지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 3가지는 정말로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3위는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염분과 당분입니다. 많은 편의점 도시락은 강한 맛을 내기 위해 한 끼에 5에서 7g 정도의 소금을 포함하고 있어 컵라면과 마찬가지로 하루 권장 섭취량에 거의 육박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동맥경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보관성과 먹음직스러운 A형을 좋게 하기 위해 방부제, 색소, 감미료 등 각종 첨가물이 사용되는데 이는 우리의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편의점 도시락은 대부분 고칼로리 저량량 식품이 되기 쉽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턱없이 부족하라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결국 노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편리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편의점 도시락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수명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섭취 빈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2. 튀김. 다음은 2입니다. 바로 튀김입니다. 튀김의 가장 큰 문제는 기름의 질과 양에 있습니다. 튀김에는 주로 샐러드유처럼 쉽게 산화되는 질 낮은 기름이 사용되는데 이 기름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노화시키며 동맥경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이 됩니다. 또한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을 엄청나게 흡수하기 때문에 한 끼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과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만,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산화와 유해 물질입니다. 튀김은 고온에서 조리되므로 기름이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라는 유해 성분이 생기는데 이는 체내에서 세포와 장기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게다가 재사용된 기름에서는 아크릴렌 같은 독성 유해 물질이 발생하며 이는 위장에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발암 위험까지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식으로 드시는 튀김이나 반찬 코너의 튀김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튀김이 너무 드시고 싶다면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급적 집에서 신선한 기름을 사용해 직접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프라이드 치킨 같은 제품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합시다. 튀김 섭취 습관을 줄이는 것은 시니어 세대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위. 가공육자. 이제 대망의 1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보존성과 먹음직스러운 예관을 위해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발색제와 방부제입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체내에서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에 대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이나 이암의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가공육은 높은 염분과 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소시지 단 한 개만으로도 약 1g의 염분이 들어있으며 아침에 소시지 두세 개만 드셔도 하루 염분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가속화되고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공육은 아예 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발암성이 있는 음식을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공육은 간편하고 맛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12가지 음식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위는 열대 과일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으로 당뇨병과 동맥경화 위험이 커집니다. 9위는 명란이나 생선알입니다. 높은 염분과 첨가물, 퓨린체가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8위는 마가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이 혈관을 노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7위는 샐러드유입니다.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녹슬게 하는 조롱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6위는 설탕입니다. 당화 반응으로 근육, 혈관, 내장을 노화시키는 주범입니다. 5위는 제과빵입니다. 설탕과 질 낮은 지방의 결합으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4위는 컵라면입니다. 과도한 염분, 지방, 첨가물이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삼중이합입니다. 3위는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염분, 당분, 첨가물, 그리고 저랑량 고칼로리로 몸을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2위는 튀김입니다. 산화된 기름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비만과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1위는 가공육입니다. 발암 물질, 염분, 지방이 모두 포함된 최악의 위험식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식들을 무조건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섭취 빈도와 양을 지혜롭게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근육과 혈관, 내장 기관을 튼튼하게 지키고 건강 수명을 훨씬 더 길게 연장하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몸의 이로운 생활 습관과 몰랐으면 손해볼 건강 정보를 쉽고 유익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